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가 대박이다야 저희들도 저런 데 가서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이 댕댕이 한 마리 키우면서 이 스위스에서 저런 멋진 저녁 노을을 보면서 산책도 한번 해보고 그러고 싶은데 비트코인 이 자식은 다시 한번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현재 8,700달러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결국 9,000달러가 무너지면서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은 신음의 한숨을 내뱉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트코인들에게는 약간의 석양이 비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 상태에서 횡보를 해준다 그러면 알트코인들이 하나 둘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배경이 마련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사람들이 알트 시즌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부분별로 크게 상승한 알트코인들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죠. 자, 과연 조만간에 비트코인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알트코인들의 운명이 갈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 자체는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 반면에 비트코인 관련된 좋은 소식들은 또 많이 나온 하루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소식 또 한번 보도록 해야겠죠. 첫 번째로는 그나마 약간 가슴이 후련해질 수 있는 국내 소식인데요. 암호화폐를 통해서 사기를 쳐먹은 놈이 징역 16년을 먼저 선고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수천억대 사기라고 하니까 스케일이 엄청 크죠. 이 사람은 또 이런 사기의 성공을 위해서 현직 대통령과의 사진 합성도 이제 서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대표가 16년, 그의 졸개들은 6년에서 11년 정도 징역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모르긴 모르겠지만 꿍쳐둔 돈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샅샅이 찾아가지고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보상을 해주는 그런 방안으로 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근데 솔직히 이런 놈들 밥값도 아깝죠. 감옥에서. 그것도 다 국민들 세금인데 말이죠. 이런 놈들은 그냥 강제로 원양어선 같은 데 태워가지고 노동 착취라도 해가지고 피해 금액을 메꿀 수 있는 그런 법안도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으로 베트남에 있는 한 거래소 이름은 빈덱스라고 하는데요. 또 해킹을 당했습니다. 간만에 해킹 소식 나왔죠. 어쩐지 좀 잠잠하다 싶었는데 해킹 사건이 또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장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암호화폐 하드웨어 지갑 하나 정도는 마련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필리핀의 복싱 영웅 파퀴아오가 파퀴아오 코인 관련된 IEO를 실시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IEO 자체는 필리핀이 아니라 싱가포르에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하고요. 이를 통해서 파퀴아오는 자신과 관련된 상품 판매 및 소셜미디어상 팬들과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 코인을 발행한다, 이 토큰을 발행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뭐 거의 자기가 이제 BTS인 줄 아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작업증명에서 지분증명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비탈릭 부테리는 지분증명이 작업증명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 등등도 지분증명으로 전환하기를 바란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또한 블록 생산 과정에서 지나치게 거래 수수료에 의존하는 것은 네트워크 보안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 1일 보상이 700만 달러이지만 1일 거래 수수료는 14만 달러에 불과하다. 해당 금액으로 네트워크 운영이 확보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제 지분증명 같은 경우는 작업증명에 비해서 확장성이 더 뛰어나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도 이 비트코인이나 라이트코인 역시 지분증명으로 넘어올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이 개발자들도 한 고집 하기 때문에 쉽진 않겠죠. 자, 그 다음에 미국의 블록체인 기반 보상 및 마케팅 회사인 리퍼리움, 이번에 블록체인 스트리밍 플랫폼 D-Live와 제휴를 맺었습니다. 자, 이 제휴를 통해서 리퍼리움과 D-Live는 통합할 수 있게 되었는데 많은 게이머들이 다양한 라이브 스트림에 참여함으로써 보상을 받기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리퍼리움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한국에 기반을 둔 온라인 게임 개발사 및 출판사와 제휴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딱 엔진 코인까지 셋이서 힘을 합치면은 정말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오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 첫 번째로 규제 적격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되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CUSD라고 하네요. 자, 비트맨의 라이벌 카나안의 나스닥 상장 날짜가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더 블록에서 제공한 바에 의하면 다가오는 20일 나스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나스닥이 인수한 블록체인 스타트업 기업 신노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전에 일을 했었던 암호화폐 사업부 총괄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알트코인 시장이 성숙해져 가고 있다. 지금 현재 수많은 알트코인들 중에서 기술적으로 난관을 극복하지 못한 프로젝트들은 점점 살아남기 힘들어진 반면 실력을 갖춘 프로젝트들이 비트코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준비를 마치고 있다. 자, 이 발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물갈이가 된 것 같나요?
지금 현재 존재하는 코인들의 개수가 3,000가지. 이 3,000가지가 이제 500개 안으로 줄어들 때까지는, 혹은 100개 내외가 되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들 중에 정말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런 프로젝트들에 자금들이 좀 많이 몰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트코인 관련된 좋은 소식들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보상 온라인 쇼핑몰 롤리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 롤리의 앱을 통해 가지고 알리바바 플랫폼에서 쇼핑을 할 시에 쇼핑 금액의 최대 5%, 무려 5%를 비트코인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서비스가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롤리의 CEO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비트코인과 전자상거래를 통한 미국과 중국을 잇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 아직까지 적용 대상이 미국으로 제한이 되고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다 쉽게 비트코인을 획득하고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고 합니다. 자, 이건 뭐 쇼핑하고 포인트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낫죠, 비트코인으로 받으면.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어서 비트코인 결제 폴드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와 이번에 파트너십을 맺고 결제를 지원하게 됐는데, 결제액의 3%를 비트코인으로 돌려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폴드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폴드 킥백스라는 비트코인 보상 프로그램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아마존, 스타벅스, 우버 등 유명 리테일 기업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비트코인 결제에 관련된 생태계가 넓어지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벡트 커스터디가 정식으로 출범됐다는 소식 또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벡트가 기관 투자자들을 위해서 수탁 서비스를 정식으로 제공을 한다는 것인데요. 벡트는 지금 현재 갤럭시 디지털, 타코미, 판테라 캐피털 등과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 계약을 이미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비트코인을 구입한 뒤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한 군데 더 늘어났다라는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바네크 이사 같은 경우는 벡트 커스터디 출시 같은 경우는 ETF 승인에 도움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적인 발언도 남겼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엊그제 나온 소식이었죠. 바로 중국 대표 관영 언론사인 신화일보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룬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비트코인을 소개하면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첫 성공 사례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물론 중국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보다는 블록체인에 중점을 맞추겠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한 바가 있으나,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대놓고 기사를 내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이 굉장한 변화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1년 전 혹은 이제 3개월 전만 해도 중국 미디어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었던 그런 일인 것 같죠. 세상이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해외 소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레이시아와 호주는 최근에 국민들의 현금 거래에 제한을 거는 그런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자금 세탁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제한을 고려하고 있는 것인데, 일단 이 거래 제한 액수가 커서 일반 가정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겠지만은, 이런 움직임 자체가 미래에 비트코인이나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는데 혹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미디어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어가지고 블록체인 전문 분석업체 체인 어널리시스가 금융업계 전문가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최근에 진행을 했습니다. 이 중에 무려 48%가 2020년 비트코인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자산 클래스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남겼는데요. 2등으로는 S&P 500 지수, 3등으로는 블룸버그 바클레이 지수 등 고정수익, 4등으로는 주택 가격 지수가 이렇게 선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금융업계 사람들도 이제 아는 거죠. 비트코인 성장률이 무시무시하다. 자, 이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최고치를 갱신을 하긴 했는데, 반면에 미국 내 CEO들의 자신감 지수는 많이 떨어졌다고 하죠.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 두고 봐야 알겠지만은, 특히 대선 후에 주식시장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혹은 그 전에 큰 변동성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최근에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7% 정도 하락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 하락 같은 경우는 낙후된 스펙의 채굴기들이 운영을 중단하면서 발생한 것, 그리고 암호화폐 채굴 밀집 지역이 운기가 끝나면서 저렴한 전기 공급이 끊긴 것도 한몫했다라고 다나캐피탈의 도비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이어서 비트코인 반감기 도래시 비트코인 가격이 2배 정도 상승하지 않는다면은 대다수의 채굴자들은 곤경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설명도 남겼는데요.
채굴자들을 위해서라도 비트코인 가격은 꼭 올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떡상 가즈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비트코인이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몇몇 분석가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 하락을 보고 있기도 합니다. 분석가 중에 네코라는 사람은 비트코인이 8,200달러 정도까지 떨어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예측을 남겼는데요. 조금 더 큰 관점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하락형 쐐기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지만은 결국은 위로 이 브레이크아웃 할 가능성이 68% 정도 되죠. 그래서 만약에 그 패턴대로 상황이 진행되게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9,000불대 위로 올라가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희망을 가져보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떨궈버리면은 그러면은 또 이제 뭐 재수 똥 튀기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떨굴 거였으면은 이런 식으로 왜 올렸을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물론 세력들도 한두 팀은 아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있죠. 이 4분기 말에 비트코인 골든 크로스가 나올 것이다. 이는 이제 필부가 이야기를 해준 것인데요.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50주 이동평균 및 100주 이동평균의 골든 크로스, 이것만 좀 제대로 터져주면은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만불 위로 올라가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다른 분석가 비잔틴 제너럴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아직 장기 강세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의 기준은 50일과 200일 지수 이동 평균을 기반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보시면 크로스가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크로스가 되면은 강세로 보는 거죠. 이제 반대로 크로스가 되면 약세. 다시 한번 크로스가 된 상태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강세다. 아직 노 베어 크로스, 하락 크로스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날 뻔했죠. 지금 좀 아슬아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분석가 세레티스 파리부스, 뭐 별의 별 분석가들이 다 있는데 뭐 유명하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2018년도를 제외하고 비트코인 시세는 4분기에 강세 흐름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 2018년의 경우 비트코인의 채굴 비용이 높았고 기업 운영 적자에 부담을 느낀 채굴자들도 매도 압력을 견디지 못해 비트코인의 하락을 이끌었었던 주요 요인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2018년도 같은 경우는 크레이그 라이트와 우지한 두 초딩들의 말싸움 때문에 또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졌었죠. 자, 아무튼 지금 현재 비트코인 평균 채굴 비용은 7,400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좀 더 싸다라고 해요. 한 3,000불 정도 있으면 비트코인 하나를 채굴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평균가는 7,400달러.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채굴자들은 비트코인 하나당 22%의 수익이 생긴 셈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더 떨어졌기 때문에 22%에서 좀 더 수익을 빼야겠네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약세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강세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부디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비트코인이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심히 준비해본 이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열심히 정보 모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고가 나오는 동안에 물 한 잔 드시면서 이 눈알 운동, 위로 3초, 대각선으로 3초, 옆으로 3초, 아래로 3초, 또 아래쪽 대각선으로 3초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눈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건강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새로운 정보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